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임신 7개월 된 예비 엄마입니다. 남편은 38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제가 겪게 된 충격적 일들이 생각이 나 여러분들과 얘기 좀 나눠보고 싶어 사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추석에 엄청난 일이 터졌고 사건의 시작은 첫 설 명절 때부터였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지금 생각해도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릅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생활하며 즐거운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시어머니로부터 오게 되었죠. 워낙 목소리 크시고 아랫사람을 휘어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셔서 절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연인 사이가 되었었어요. 같은 입사 동기였죠. 하지만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았어요. 둘 다 신입이다 보니까 의지하게 되는 상황도 자주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눈이 맞아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했어요. 별 문제 없이 모든 게 순탄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맞이한 설 명절날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게 엄청난 실수였구나.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걱정할 정도로 후회가 밀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결혼했었고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데 너무 쉽게 이혼할 수는 없었어요. 나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점도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나 혼자 지금 전 부치고 있잖아. 원래 이렇게 늦게 오셔? 큰형님이랑 둘째형님 언제 오는 건데? 나 힘들어 죽겠어. 어머님은 표정도 무서워서 제대로 말도 못 붙이겠다고. 나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설 명절인데 원래 명절 이런 거야?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명절 보내면 나 오기 힘들 것 같아. 완전 노동하러 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주방에서 지금 쉬지 않고 눈치 보여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5시간을 앉아서 전만 부치고 있다고. 어머님께선 한번 살펴보시고 재료 떨어지면 다시 채워주시고 방에 들어가셔서 전국 노래자랑만 보고 있고 정말 너무해. 왜 우리만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건데? 나도 지금 좀 당황스럽네. 원래 안 그랬어. 명절날 오면 다들 함께 전 부치고 서로 도와가면서 했는데 이번 명절에 일이 좀 바쁜가? 내가 한번 전화해볼게. 그리고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어. 같이 왔을 때 하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네. 남편은 저를 일으켜 세운 뒤 방에 들여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남편이 대신 도와주고 있었고 왜 안 오냐고 전화하는 듯 했는데 별로 좋지 않은 말들이 오고 가는 듯 보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명절이었죠. 모두 함께 앉아 시끌벅적 웃음만 가득한 그런 명절을 보낼 줄 알았는데 주방에 혼자 5시간 넘게 전만 부칠 거란 생각은 전혀 해본 적 없었습니다. 너무 몸이 지쳐 있었는지 눈이 감겨버렸고 누가 깨워도 모를 정도로 잠이 들게 되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엄청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네요. 언제까지 잘 거니? 너는 내가 잠깐 자리 비우면 꾀만 부릴 생각만 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다리도 쑤시고 허리도 쑤셔서 잠깐 누워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럼 이 시애미한테 말하면 되는 거지? 우리 아들한테 주방에서 전을 부치게 해? 주방 일은 여자가 해야 하는 거 모르니?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아직 많이 서툴러서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빨리 가서 마저 끝낼게요. 그렇게 화가 나신 시어머니 피해서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큰형님, 둘째형님 주방에 계셨습니다. 너무 놀랐죠. 그리고 시간을 보니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게 3시간을 자고 일어났던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빠르게 일손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뒤에 계신 시어머니, 큰형님, 둘째형님 보곤 고생했다며 덕분에 제 시간에 끝났다고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때 정말 서러웠죠. 제가 거의 다 끝냈었고 형님들은 잠깐 와서 뒤적거린 것밖엔 없는데 저한테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남편 주방에서 일 시키고 방에 들어와 자고 있었다는 것만 꼬집고 계시니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분명 시댁 식구들 왔으면 저를 깨웠을 텐데 이리저리 둘러봐도 어디에도 없길래 조심스레 큰형님께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주방 정리하고 있는데 무슨 투명 인간 취급받는 줄 알았어요. 텃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둘째 형님께 다시 물어보니 큰형님 옆에 찰싹 붙어서 둘이 화기애애하게 대화하고 있는데 이건 뭐 학교 생활할 때도 겪어본 적 없었던 왕따를 결혼하고 시댁에 와서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왔지만
약간 분위기 조성하는 것 같아 일단 자리를 잠깐 피했죠.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는데 핸드폰까지 놓고 가선 거실에서 벨소리가 울려 퍼졌네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뒤를 돌아보니 저 혼자 우두커니 서 있고 시어머니랑 형님들은 화기애애하게 서로 먹여주며 웃으면서 상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생각하며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고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는 신세라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 서러운 점에 대해 얘기하려던 찰나 남편이 들어왔네요. 저는 좀 짜증이 나서 방으로 불렀죠. 그리고 저에게 왜 전화를 못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큰형님이 들어오자마자 주방에 남편이 있는 거 보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주버님과 술 한잔 하게 됐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첫 명절을 투명 인간처럼 일만 하고 시어머니의 살가운 말 한마디 제대로 듣지 못하고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왜 남편과 저를 무시하고 있는지요. 큰형님과 작은형님 두 분은 의사세요. 큰형님은 치과 의사고 작은형님 소아과 의사세요. 남편과 저는 일반 회사원이니 그에 따른 차별이 엄청 심했죠. 저는 뭐만 해도 눈에 가시거리고 형님들은 뭐만 해도 다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남편에겐 목소리만 높이죠. 그래서 명절이 너무 싫었었어요. 모이게 되면 싫은 소리에 차별받는 게 정말 짜증이 났었죠. 그런데 작년 추석에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느 명절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날에 먼저 와서 음식 준비하고 있었어요. 형님들은 전날에 오지 않고 다음날 오기로 했는데 그것도 차가 좀 막힌다면서 차례 지낼 시간 딱 맞춰서 도착할 것 같다고 문자 한 통으로 통보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항상 명절 때는 두 분이서 함께 오는 걸까요? 안 봐도 뻔했죠. 분명 어디서 놀다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 말해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 될 게 뻔했거든요. 남편은 아버님과 마당에서 그동안 사람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을 도와주고 있었고 저는 어머님 지시대로 차례상에 올라갈 음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툭툭 내뱉으며 명령만 하시고 표정도 안 좋으신 어머님의 행동에 저도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죠. 그렇게 한참 동안 준비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오셨고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시어머니 순식간에 밝게 웃으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더니 저를 보면서 나오지 말고 시킨 일마저 끝내고 있으라며 급하게 현관을 나가셨습니다. 제가 여기 무슨 노동하러 온 사람도 아니고 정말 명절이 너무 싫었고 짜증났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에서 대접받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뭐 하는 건지 진짜 말로만 들었지 명절이라는 날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러워서 눈물도 맺혔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올 시간이 아닌데 와서 받아보니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아빠가 위독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얼마 전부터 배가 좀 이상하고 했는데 약국에서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아무렇지 않게 넘겼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심각하게 진행되었는지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면서 아빠가 제 이름을 부르며 계속해서 찾길래 엄마가 너무 불안해 전화했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달려올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병원으로 가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상황은 빠르게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 물건을 챙기고 현관으로 나섰는데 그때 마침 시어머니와 형님이 현관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고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정색이 되셨어요. 지금 뭐 하는 거니? 나오지 말고 시간 없으니 내가 시킨 대로 차례상 준비하라고 했는데 왜 나오는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지금 저희 아빠가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얼마 전부터 속이 안 좋다고 그러더니 문제가 좀 생겼었나 봐요. 저희 집이 시댁이랑 1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상황 보고 다시 내려오든지 할게요. 그러니 이해 좀 해주세요. 얘 봐라. 곧 있으면 차례 지내야 하는 거 몰라? 다시 들어가라. 뭐 하고 있어? 얼른 들어가래도? 지금 차례가 중요해요? 저희 아빠가 위독하시다고 병원에 실려 가셨다잖아요. 그리고 큰형님, 작은형님 오셨잖아요. 같이 조금만 거들면 금방 하는데 왜 계속 저만 시키려 하시는 거예요? 여보 뭐해? 우리 아빠 병원에 실려 가셨대. 차 시동 좀 걸어줘.
그 순간 시어머니 엄청난 상황 만드셨죠. 제 머리채를 잡더니 말로 해선 듣지 않는다며 저를 지하실로 끌고 가셨습니다. 어두운 그곳엔 독방이 하나 있었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 막내 아들 말 안 들을 때 벌 받은 곳이라며 저도 벌 좀 받아봐야 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더 웃긴 건 남편이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저에게 달려오려고 하는데 큰형님과 작은형님 그냥 놔두면 벌은 나빠진다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남편이 저에게 못 오게 막고 있자 아주버님께서도 못 가게 옆에서 거두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머리채 잡힌 상태로 시어머니께 끌려가는데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이상 저도 참기 힘들었죠. 그래서 뿌리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시어머니 힘이 장사더라고요. 시골뿐이라서 그런 건지 절대 놔주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독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차례 끝나고 나오라며 문을 닫으셨습니다. 어린 나이도 아니고 30이 넘은 다 큰 어른이 지금 애 취급받으면서 벌 받아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어이없는 말에 너무 화가 났고 이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결혼생활 포기하고 정신줄 놔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맨정신으로 저 사람들을 상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독방을 두리번거리며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데 머리 위에 파이프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전선이 들어있는 걸 봐선 등이 달려 있었던 것 같았고 꽤 오래 방치된 것 같아 양팔을 뻗어 잡아 뜯는데 역시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선 아빠가 저를 찾고 있는데 독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나무로 된 문을 반복해서 발로 걷어찼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차다 보니 문이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온 힘을 다해 걷어차는 순간 문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지하실에서 올라갔고 거실로 빠르게 달려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핸드폰을 들고 저희 엄마랑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 모양이라며 아무 잘못 없는 엄마한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차례 지내야 하는데 병원 가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거냐며 제 입장에서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옆에는 화가 난 남편을 제지시키며 아주버님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뭔 이런 집안이 있는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정신 나갔을 때 같네요. 바로 달려가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제 핸드폰을 뺏었고 짐을 챙긴 다음 남편에게 달려가 정신병자처럼 난리를 치면서 남편 끌고 나왔어요. 시어머니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지 제 머리를 다시 한번 잡으려고 하는 순간 저도 엄청난 힘으로 시어머니 뿌리쳤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차례상이 눈에 띄었네요. 이딴 차례가 뭐가 중요하다고 이 난리들이야. 이렇게 한다고 죽은 사람이 뭐라도 해준대? 죽으면 끝이고 이런 거 그냥 미신일 뿐이라고. 사진에다 절하는 이런 관습 없어져야 해.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사진 앞에서 절을 해야 하는데? 다시는 여기에 발도 붙이지 않을 거고 우리 아빠 내 얼굴 못 보고 세상 떠나시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차례상을 있는 힘껏 들어올려 옆으로 엎어버렸고 앞에 놓여있던 영정사진 들어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뭐 하는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고 형님들, 아주버님들, 아버님 모두 화를 내는 순간 남편도 소리치며 인형 끊을 테니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면서 저를 끌고 차에 올라탔네요. 그렇게 서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진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눈물까지 흘리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떨고 있는 제 손을 잡아주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했네요. 당장 무슨 말도 위로해주지 못할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빠는 수술실로 들어간 상태였고 엄마는 만신창이가 된 제 모습을 보곤 주저앉으셨습니다. 남편은 엄마를 일으켜 세운 뒤 의자에 앉혀드렸고 모두 다 자기 잘못이라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렇게 아빠는 수술이 끝나고 병실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알게 된 병명은 아빠는 맹장이었네요. 맹장이 터져서 위험한 상태였고 한시가 급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다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암이라도 걸린 줄 알고 엄청 걱정했었는데 다른 건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말에 그제야 긴장이 풀렸고 그때부터 시댁에서 겪었던 서러웠던 감정들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눈물에 남편이 저를 안아주며 다시는 시댁에 가지 않을 테니 자기와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며 애원했어요. 저도 시댁이 싫은 거지 남편이 싫은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눈치 보며 옆에서 계속해서 도와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명절 때만 이런 상황이 생기니 너무 힘들었죠. 시어머니 남편에게 전화 와서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치셨고, 남편도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자기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며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며 질릴 대로 질렸다면서 인연 끊겠다는 말을 하곤 끊었습니다. 시어머니 자존심 엄청 세셔서 절대 먼저 찾아오지 않으세요. 연락 한 통 없으시고요. 자기가 잘못한 거 먼저 머리 숙여 사과할 뿐 절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 떠나시기 전까지도 자기가 잘못했던 거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번 명절에도 큰형님과 작은형님, 시어머니께 알랑방귀 끼면서 차례상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있겠죠. 아마 엄청 후회하고 있을걸요. 저는 편하게 두 발 뻗고 남편과 맛있는 음식 먹으며 쉬고 있는데요. 남편도 시댁 얘기만 꺼내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입니다. 명절에 이혼 발생률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럴만도 한 게 이런 시집살이를 한다면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좋은 시어머니 정말 많이 계신 거 잘 알고 있어요.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다들 좋은 어머님들 많으세요. 하지만 저는 남편은 좋은데 시어머니는 꽝이었나 봅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뱃속의 아이와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그걸로 만족하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행복하시고 이번 명절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